제 엄마가 한국인이라던데. 아니, 저 사람이 엄마란 말이야. 언니 같은데. 쟤 도대체 뭘 먹는 거야? 애가 뭐 저런 걸 먹어? 여기 호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국인 엄마를 가진 학생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인트라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딸 소피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한 아이 때문에 학교가 엄청 난리가 났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애가 처음으로 학교에 간다고 하면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지극정성이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길 바라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툼 없이 잘 지내길 바라고 내심 학교에서 인기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학교에서의 생활 모든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여느 학부모들과 다를 바 없었기에 소피아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선생님은 어떤지 계속 옆에서 제잘제잘 물어보았죠. 사회생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엄청 많고 잘 해냈으면 하니까요. 특히나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남편이 사실 소피아를 엄청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좀 극성인 면도 있어요. 10년 전에 결혼한 저와 남편은 그때도 주변 다른 사람들보다 결혼이 늦어서 신혼을 느낄 틈도 없이 우리는 하루빨리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더 늦으면 저도 힘들고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도 힘이 들거라 생각해서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2번을 유산하며 절망에 빠질 뻔도 했지만 오히려 더 노력했고 노력 끝에 소피아가 우리 곁에 찾아왔죠. 매번 그랬지만 우리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자 싶어 엄청 조심한 끝에 소피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아이다 보니 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소피아는 저에게 오히려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저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소피아는 자신의 짝꿍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짝꿍이 좀 특별하대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했더니 얼굴은 자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우리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다르냐고 그 친구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외국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 소피아에게 외국인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는 이름 때문에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사실 소피아도 그렇고 아마도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면서 놀리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에는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인종도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니까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해 아이들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아기를 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저도 김희준이라는 친구가 좀 신경 쓰이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며칠 뒤 소피아를 학교 앞에 내려주고 등교시키려는데 갑자기 소피아가 희준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뛰어가더라고요. 드디어 김희준이라는 친구를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소피아가 희준이의 손을 잡고 신나서 막 뛰어오는데 그 모습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엄청 귀여웠어요. 그런데 희준이 엄마를 보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버렸는데요. 희준이라는 친구는 소피아의 말대로 저와 같은 피부와 머릿결을 하고 있어 영락없는 호주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뒤에 따라오는 희준이의 엄마는 희준이랑 조금도 닮은 구석도 없었거든요. 한눈에 딱 봐도 영락없는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당황해 있는데 희준이 엄마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는 소피아 엄마 되시냐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둘은 서로 안면을 트게 됐고 알고 보니 희준이네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이를 잘 좀 봐달라고 하면서 집도 가까운데 언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고는 희준이 엄마께서는 바쁜 일이라도 있는지 금세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도대체 희준이와 희준이 엄마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소피아가 희준이와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글 앞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혹시 희준이의 엄마가 중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학부모 중에서 팡수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팡수의 엄마는 항상 자기 아들 위주의 수업 방식을 담임 선생님께 강요했어요. 남의 아들 깎아내리는 것 같아 말하긴 싫지만 솔직히 팡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팡수 엄마는 자기 아이는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들에게 이런 식으로 팡수에 맞춰주기를 바랐지만 정작 부모인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팡수를 보면 잘 씻지도 않은 듯 꼬질했고 또 팡수가 먹는 음식을 보면 도저히 아이가 먹는 음식처럼 안 보였는데 왜냐면 색깔만 봐도 엄청 자극적이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팡수 엄마는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도 거리낌 없이 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희준이나 희준이 엄마도 혹시 그럴까 싶어 소피아가 희준이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의 이런 편견이 혹여나 소피아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또 잘못된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희준이와 멀리 했으면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좀 더 소피아를 살뜰히 챙길 수밖에 없었죠. 나름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매일 같이 소피아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희준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은근슬쩍 희준이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도 봤는데 소피아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 자기를 못살게 괴롭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희준이가 나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라면서 자기 편을 들어줬다더라고요. 그래서 희준이랑 소피아는 반에서 공식 커플이 됐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팡수와 팡수 엄마가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정작 저 또한 제 딸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소피아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했냐고 말했더니 딸은 주눅이 들어 눈물을 쏟아낼 것만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금세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소피아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는 희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희준이는 반에서 유일하게 급식을 안 한대요. 급식을 안 하는데 급식하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희준이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신다면서 김밥, 잡채, 소시지, 진미채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맨날 싸와서 친구들한테 엄청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희준이 엄마는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면서 엄청 넉넉하게 도시락을 싸주셔서 친구들이랑 항상 나눠 먹는데 소피아는 자기가 희준이랑 커플이니까 항상 가장 먼저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희준이와 희준이 엄마에 대해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좀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희준이가 우리 소피아를 구해줬다고 하니까 모른 채 지나가기가.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물어 희준이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해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을 때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제게 해줬던 이야기를 희준이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희준이 엄마도 희준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서로 지켜주고 아껴주는 걸 보니 이제 다 컸다면서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희준이 엄마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셨는데 제가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게 그렇게 눈물까지 흘릴 일이냐고 했더니 희준이 엄마는 갑자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희준이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애가 아닌데 저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대요. 배 아파서 낳은 애가 아니라니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희준이는 자기가 입양한 입양아라고 하더라고요. 희준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호주로 이민 온 동생이 일하고 있는 보육원 입구에 바구니에 편지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희준이 엄마께서 동생을 보러 호주에 왔다가 희준이를 보게 됐대요. 희준이 엄마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는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준이를 보고는 그 마음이 갑자기 커졌고 마침 자신이 보육원을 방문한 날 희준이도 처음으로 오게 됐다고 해서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더라고요. 하지만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3개월이 지나도 희준이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희준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동생에게 말했대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도 희준이의 친모는 희준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희준이 엄마가 결국은 희준이를 입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기를까 싶어 희준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 입양신고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혼자 잘 키우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가도 문득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결국은 동생이 있는 호주로 이민 오기로 결심했대요. 특히나 희준이 엄마는 가족이 늘 그리웠다더라고요. 알고 보니 희준이 엄마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길을 걷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바람에 일찍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엄청 그리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희준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자신의 아빠 이름인데 아빠 이름을 너무 불러보고 싶어 이름을 아빠와 똑같이 희준이라고 지었대요. 그러면서 희준이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얼마나 슬펐는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희준이 엄마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애써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잠시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여태 혼자 견딘 건지, 그러는 와중에 희준이까지 어쩜 이렇게 잘 키웠는지 대견스럽더라고요. 그 후로 둘은 종종 전화통화도 하고 희준이 엄마는 마을 외곽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용실에 쉴 때는 같이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희준이와 소피아도 큰 다툼 없이 아주 잘 지냈고요. 얼마 후 창간 수업이 있어 반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모두 모였는데 희준이 엄마는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희준이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지트로 유명하대요. 게다가 희준이 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맛집으로도 유명하다더라고요. 사실 호주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음식 같은 것들이 엄청 인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부모들이 희준이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애들을 등교시키고 매일 희준이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 모여서 머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음식도 먹고 그런대요. 특히 희준이 엄마는 손님들에게 약밥이나 약과, 식혜, 수정과 같은 간식들을 항상 내주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면서 머리도 머리지만 희준이 엄마의 미용실은 디저트 맛집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나만 너무 희준이랑 희준이 엄마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으면서 왜 진즉에 나도 가볼 생각을 안 했을까? 또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되면서 괜히 왕따가 된 기분도 들어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쭈뼛쭈뼛 서 있는데 희준이 엄마가 다가와서는 다른 학부모분들에게 이분이 희준이 여자친구의 엄마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후로도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다른 학부모분들이랑 오고 가며 인사도 하고 종종 희준이 엄마 미용실에 가서 수다도 떨 정도로 다들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희준이 엄마는 갑자기 저와 다른 학부모분들에게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애들이랑 다 같이 집에 초대하고 싶다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해서 주말에 희준이네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친하긴 했지만 집에는 처음 가보니까 선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 뭘 선물할까 싶었는데 역시 와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시내에서 괜찮은 와인 한 병을 사서 희준이네로 갔습니다. 다들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술을 한 병씩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 빼고 다들 똑같은 술을 들고 온 거 있죠?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인들이 마시는 소주라고 하더라고요. 희준이 엄마가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살고 있다며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들 소주를 사왔대요. 제 선물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들 똑같은 선물을 사왔으니까 오히려 제 와인이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준이 엄마가 만든 음식들이랑 제 와인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희준이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은 불고기랑 해물파전, 곰탕까지 잔뜩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먹을 떡볶이까지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정성도 엄청나고 아무튼 맛이 엄청 뛰어났습니다. 희준이 엄마가 준비한 음식 모두는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 가지 않는 한 먹을 수 없는 한국 음식이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들 호주 음식만 매일 먹고 사는데 오늘 같은 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한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와인은 희준이 엄마가 준비한 한식이랑은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결국은 한국 술 소주를 마셨죠.
그런데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소피아가 떡볶이 하나를 저한테 맛보라고 가져왔어요. 태어나서 떡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솔직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는 한국의 떡볶이랑은 색깔부터가 완전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떡볶이라고 하면 한국인들도 엄청 매워하는 그런 빨간 음식이었는데 희준이 엄마가 한 떡볶이는 마치 간장에 절인 것처럼 색이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 거부감이 들었지만 희준이 엄마가 애들한테 못 먹을 걸 내어줬을 리도 없고 희준이 엄마의 요리는 맛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는 편견 없이 먹었습니다. 입에서 약간 데리야끼 소스 같은 맛이 퍼지면서 맛이 엄청 좋더라고요. 솔직히 떡의 식감은 지금껏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았어요. 제가 맛있다는 반응을 보이니 소피아랑 다른 친구들이 그제서야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다들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먼저 먹여본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는 희준이 엄마에게 내가 아는 떡볶이랑 다른데 이건 뭐냐고 했더니 그건 궁중떡볶이였대요. 아이들이 그냥 떡볶이를 해주면 너무 매워서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궁중떡볶이를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엄청 맛있게 잘 먹어서 왠지 뿌듯했습니다. 아무튼 그제야 저도 소주에 곰탕을 먹고 소주에 불고기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 소주는 처음 몇 잔은 밍밍한 게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몇 잔 먹다 보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희준이 엄마가 만든 불고기, 곰탕, 해물파전까지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다들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좀 지나쳐서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인지 저는 희준이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레시피를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옆에 있던 에일리 엄마도 돈을 내서라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희준이 엄마는 돈을 받기에는 좀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이렇게 집에 모여 직접 음식을 같이 만들고 다 같이 식사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전부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 희준이 엄마한테 음식도 배우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특히나 남편들은 술자리를 편하게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심지어 자기들은 매주 먹을 술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더라니까요. 아무튼 희준이와 희준이 엄마네는 이제 저희 가족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캠핑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간 수업 때 엄마들끼리 엄청 친하게 지내는 걸 보더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냐면서 자기가 10년 넘게 교사로 재직 중인데 이렇게 학부모들끼리 친한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엄마들은 대충 얼굴이랑 하는 행동만 봐도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지만 희준이 엄마는 도저히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는데요. 갑자기 희준이 엄마의 나이가 궁금해져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희준이 엄마의 나이는 놀랍게도 43살이었어요. 저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서 한참 동생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랑 얼추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7살이나 많은 언니였더라니까요. 전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희준이 엄마는 진짜라면서 자신의 동생도 벌써 40이라고 하면서 진짜 43살 맞다더라고요. 괜히 나이를 물어봐서 희준이 엄마랑 거리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엄마들한테도 말했더니 저랑 똑같이 엄청 놀랐습니다. 누구는 희준이 엄마를 20대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희준이 엄마를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고생 좀 했겠거니 하면서 얼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저희는 희준이 엄마한테 음식뿐만 아니라 피부 비결이나 요즘 무슨 화장품을 쓰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엄청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음식을 해먹는 날 다 같이 모여서 희준이 엄마한테 관리법도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희준이 엄마 때문에 엄마들이 다들 하루에 한 번씩 마스크팩을 한다니까요. 남편은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아무튼 희준이 엄마로 인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번 휴가에 한국을 가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웬일로 해외여행을 가자는 거냐며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엄청 많아 귀찮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여행을 갈 때마다 계획하는 걸 단계에서 하나도 도움을 안 주거든요.
비행기 일정부터 숙박, 맛집, 여행지 등등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짜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멀리 여행을 간 적이 최근에는 아예 없어요. 휴가 때면 늘 캠핑장 아니면 가끔은 친정이나 시댁에 소피아를 맡기고 남편이랑 둘이서 근처 바닷가에 가서 하루 이틀 즐기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제 말에 남편이 놀랐던 거죠. 솔직히 여행 가자고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잼버리가 열렸었는데 엄청 최악이었다는 뉴스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희준이 엄마의 영향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꾸만 잼버리 기사가 떠올라서 희준이 엄마는 좋지만 괜히 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싶어 결정하기까지 엄청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가보자는 쪽의 의견이 더 커서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제 입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소피아도 자기 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나와서는 한국 가냐면서 그러면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 있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소피아는 태어나 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소피아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괜히 장난치고 싶어서 안 된다고 아빠랑 둘이 다녀올 거니까 이번에도 소피아는 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했더니 금세 슬픈 눈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표정을 짓는 거 있죠? 그 눈을 보니까 얼마나 귀여웠던지 몰라요. 아무튼 우는 소피아를 함께 가자고 달래고 다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휴가에 맞춰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오게 됐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인사동과 경복궁이었어요. 당연히 다 같이 한복도 입고 사진 촬영도 많이 했죠. 솔직히 한복은 옷이 가벼우면서도 통풍이 잘 돼서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희준이 엄마가 말해준 엄청 맛있는 한우 음식점에도 갔는데 지금껏 소고기는 미국이나 일본이 최고라고 여겼던 저의 고정관념을 고쳐먹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처음 고기를 받았을 때는 지방이 엄청 많아서 이걸 어떻게 먹나 싶었죠. 왜냐면 우리 가족과 저는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 지방이 있는 부위는 되도록 피하고 애초에 마트에서 고기를 고를 때 지방이 없는 부위만 골라 샀거든요. 게다가 호주에서는 지방이 있는 부위는 처음부터 도려내고 판매하는데 한국은 어째서인지 지방이 잔뜩 낀 고기를 최상급으로 치던데 잠시나마 이 가게를 추천해준 희준이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느끼할 것 같았지만 직접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고는 한 점씩 접시에 덜어주셔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 먹자마자 입안에 육즙이 퍼지는데 진짜 최고였습니다. 한우를 먹으러 한국에 가자고 하면 갈 정도로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한강도 가보고 남산도 가보고 을왕리도 가보면서 휴가를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잼버리만 생각하고 한국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며 지금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희준이 엄마랑 같이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한번 즐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희준이 엄마한테 말했더니 좋다면서 다음에 꼭 같이 가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다음에 한국을 언제 갈지 같이 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인트 씨가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희준이의 스토리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엄청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